그럼 이 시점이 전체적으로 보면 진입 타이밍이 나오는 거예요. 고상하게 앉아서 클릭질로 돈을 벌겠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토피아입니다. 저는 2838 세대 지금 집서 될까요의 공동저자로 나온 부토피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하고 계신 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는 지금 전업투자자이고요. 멋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네. 일반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지방으로 취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3년 반 정도 했었고 전업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박차고 나와서 투자를 한 지 또 3년이 넘었습니다. 원래는 주식에 좀 관심이 있으셨다고. 네. 학창 시절에 주식 동아리 회장까지 할 정도로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를 가서 하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주식 동아리까지 할 정도의 깊이까지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 부동산으로 이렇게 또 확 돌아서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것도 전업 투자자까지. 그렇죠. 근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주식만이 모든 재테크의 끝인 줄 알았어요. 금융 투자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이 선진 방식의 투자라고 생각을 했고 부동산은 땅이나 아파트나 모두 투기다. 요즘 소위 말하는 적폐들이나 하는 그런 투자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현실적으로 제가 회사를 가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좀 어려움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를 회사를 가면서 기업을 분석하고 좀 시황을 분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 자체가 많이 없어지는 거죠. 막상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매입을 해버리니까 내 생각과 다른 현상이 나오기도 하고 그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잖아요. 단지 회사만 원망할 뿐이고 이대로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위에 눈을 돌려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들 부동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저희 직장 동료들. 제가 회사를 들어갔던 게 2014년이었거든요. 그리고 퇴사를 한 게 17년도.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한 곳이 울산이에요. 14년에서 17년이라는 기간이 울산에서는 엄청난 부동산 상승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냥 집을 사서 살았는데 거주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얼마가 올랐더라. 그냥 살았는데 그냥 올랐다. 가만히 있었는데 올랐다는 거예요. 약간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이 그냥 집을 사서 거주만 했는데 가격이 올라서 이게 수익이 됐다. 나는 회사를 다니니까 시간이 없어서 주식 투자라는 굉장한 어려움을 얻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올랐다. 쉽게 생각을 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은 투자자로 접근한 건 아니었죠. 실거주 직장인 분들인데 그냥 샀는데 올라서 이제 그걸 얘기하다 보니 알게 되신 거네요. 지금은 본인이 더 나으시겠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퇴사했던 이유는 주식으로 전업하려고. 주식 전업 투자자를 하려고? 많이 버셨구나. 그냥 회사를 나오기 전에는 그냥 적당히 괜찮게 벌었었어요. 주식으로도. 계속 돈을 모아오면서. 처음에는 내가 과외했던 돈, 용돈 받았던 거 이렇게 싸그리 모아서 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학생 때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씩 불려왔던 돈이 커지더라고요. 운이 좋게도 제가 공부했던 부분도 있지만 운이 좋게도 잘 맞아들어서 그래서 졸업하기도 전에 꽤 큰 돈이 또 생겼었고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돈이 생길 때마다 넣으면서 그걸 굴리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이 금액이 그래도 몇 억이라는 돈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퇴사하고 나서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심을 하게 돼요. 물론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트리거가 있었던 거는 분명히 맞는데 생각으로는 내가 나오고 나서도 충분히 쓰면서 벌 수 있겠지란 그냥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 없이 퇴사하라고 싶진 않아요. 제가 전업투자자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게 주식이란 거는 어쨌건 내가 투자를 해놓고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굴러가면서 수익이 나는 부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생활비로 뽑아 쓰고 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 더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회사 생활 때는 생각지 못했는데 약간 욱해서 그만둔 부분도 있었던지라 퇴사하고 굴리기가 확실히 쉽진 않았어요. 이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오진 않았어요. 내 종잣돈 갉아먹는 그렇죠. 소비를 해야 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벌면서 쓰고 하니까 생각보다 앞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신 상태에서 퇴사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애기도 있죠. 있는 상태에서 전업을 하겠다고? 그때 애가 둘이 있었거든요. 미친 거죠. 와, 정말 쉽지 않아. 그럼 시드를 얼마를 들고 나오신 겁니까, 회사에서? 제 손에 한 4억 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그 돈 가지고 퇴사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저한테 너무 과도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와이프분하고 상의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와이프는 되게 흔쾌히 그렇게 해라. 왜냐면 또 제가 주식을 접하고 공부했던 과정을 와이프가 다 보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도 뭐라도 공부해서 해낼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퇴사하고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라고 하더라고요. 주식을 엄청 잘하셨군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굳은 믿음을 줄 정도면. 그래서 이제 그때쯤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다시 들었던 거예요. 퇴사하기 전에는 부동산 해야겠다 정도였지 내가 부동산을 엄청 뛰어들겠다까지는 아니었어요. 퇴사 전에 생각했던 부동산은 이렇게 시세 차익도 받을 수 있지만 가만히 앉아서 버는 것도 있지만 월세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직장인들이 내가 나중에 퇴사하면은
어떻게 내 고정소득을 만들지라는 생각을 할 때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이제 경매로 빌라나 상가 받아서 월세 세팅을 하겠다. 그걸 많이 쌓아서 내가 퇴사를 하겠다. 소액 빌라로. 네, 그렇죠. 풀피 세팅. 네, 맞아요. 월세 받고 이자 내고도 얼마 안 남는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똑같았거든요. 다만 이제 그거를 준비하기 전에 빨리 퇴사를 하는 바람에 이제 제가 할 수 있었던 주식으로 했었던 것뿐이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자꾸 그게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커밍아웃 한번 하셔야죠. 네. 원래는 저는 폭락론자였어요. 그렇죠. 네. 주식하는 사람들이 폭락론자가 많아요. 부동산에 있어서. 맞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적폐이기 때문에 네. 되게 하등한 투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몸으로 뛰는 투자. 네. 나는 고상하게 앉아서 클릭질로 돈을 벌겠다. 리포트 보고. 네. 네. 너희는 발로 뛰어라. 이게 뭐 우리는 급이 다른 투자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네. 저도 그때 그랬어요. 그때 당시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부양을 위해서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고 할 때였어요. 저는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욕이란 욕은 다 했죠. 정부가 미쳤다. 다들 망하라고. 이제 뻔히 생각하는 인구 감소라는 얘기. 저도 그것만 생각하면서 주택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회사는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는다. 그것도 네. 좋은 회사 투자하면 벌 수 있고 인구 감소 상관이 없다. 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주변 사람들에게 언젠가 집을 폭락하게 돼 있다. 사람들이 이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어떻게 집값이 버티느냐. 그래서 폭락을 할 거다라고 하고 저는 처음에 주식만 하다가 나중에 퇴사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네 말이 맞았다고. 울산이 그 하락장이 와서. 그렇죠. 네. 운 좋게 얻어 걸린 건데 네. 나와서 제가 이제 수도권에 올라와 보니까 또 다른 얘기가 있었던 거죠. 울산하고 수도권하고 다른 분위기. 울산은 그 이후에 하락장이 와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했었는데 수도권은 사실 17년도 하면은 계속 오르고 있을 때잖아요. 그때 또 올라와서 울산에 대한 상황을 완전히 까먹고 네. 수도권을 다시 보니 수도권 부동산이 또 심상치 않은가 보다 라는 걸 또 경험하게 되면서 부동산에 또 넘어오게 됐었던 거죠. 누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그때 이 스피커는? 저 혼자 생각이었어요. 제 마음대로. 그 네. 어떤 매체의 영향이나 네. 책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네. 그냥 폭락할 거다. 네, 맞아요. 전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만 완전히 몰두했었던 거예요. 다른 분야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저 혼자서 생각으로 인구 감소, 일본 얘기, 저 혼자 기사를 보다가 접하면서 이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 라고 똑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부토피아님의 이제 주특기가 데이터 활용입니다. 네. 데이터 활용에 대한 팁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투자처를 찾는 방법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네. 어떤 식으로 찾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을 하시는지. 사실은 지금 투자자들이 이 데이터를 볼 때 가장 많이 쓴 소위 요즘 말하는 프롭테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있어요. 이 부동산 지인하고 아파트 실거래가 줄여서 아실이라는 곳이 있고 또 호갱노노 라는 이 세 가지 프롭테크가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충분히 활용할 줄 알아도 투자처를 찾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다만 데이터라는 게 사실 이 부동산 시장 자체를 보지 않으면서 이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 안에서도 강남이 오르기 시작하면 뭐 노원구나 이런 다른 지역, 마포구 이런 쪽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흐름, 또 경기도로 번져나가는 흐름, 지방에서도 부산이나 창원이 먼저 올라줘야 이 주변 지역인 김해나 양산 이런 데가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모습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데이터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절대 데이터만 보지는 마세요. 시장 흐름 알아야 내가 어느 지역이 오를 걸 알고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경상도권에서 뭐 울산, 부산, 양산, 김해 이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부산이 갈 거고 그 다음에 창원도 오를 거고 김해, 양산이 뒤따라 오를 거다라는 이 흐름을 알고 지켜봐야지 내가 김해를 투자하고 싶을 때 부산이 올라가는 거 먼저 보고 김해에서 타이밍을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 보는 분들은 단지 내 돈을 맞춰서 지방에 소도시를 잡은 다음에 얘가 언제 올라갈지 지금 데이터로 보면 분명히 싼 게 맞거든요. 가격이 그동안 떨어져 왔어요. 이제 오를 것 같은데 오르는 타이밍을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딴 지역 먼저 막 뛰고 있는 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볼 때는 그런 점을 염두해야 된다. 시장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결국 데이터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와 지역을 같이 놓고 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부동산 지인을 볼 때는 되게 많이 이용을 해요. 지인에서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수요 입주 물량이잖아요. 당연히 가격이 오르려면 앞으로 공급이 적어야 되니까 이 지인의 수요 입주 매뉴얼을 통해서 내가 투자를 원하는 지역별로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서울을 검색해보면 2020년 이후로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20년 이후로 이때 매매가나 전세가가 굉장히 힘을 받을 수가 있겠다. 이런 걸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지방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울산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이후로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 굉장히 힘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미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투자자들은 항상 그 성향이 있어요. 지각비 내기 싫다. 내가 딱 저점에서 잡고 싶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분양권 투자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흘러서 피가 붙으면 그 피는 온전히 다 내가 내야 되는 돈이니까 네. 이 지역 분석 메뉴에서 저는 그 타이밍을 좀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지역 분석 메뉴를 들어가면 이렇게 지역이 나오고 예를 들어 울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지역을 누르면 이 아래에 멀티 차트라는 차트가 나와요. 보면 이제 4개의 그래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파란색, 보라색 이 그래프가 평균 매매가 그래프이고요. 아래 분홍색으로 나오는 그래프가 평균 전세가예요. 위에 녹색으로 나오는 곳이 매매 시장 강도라는 것이고 주황색으로 나오는 게 전세 시장 강도라는 그래프로 사실 이 시장 강도라는 거는 정확한 알고리즘은 이 부동산 지인 자체 자료이기 때문에 나와 있진 않아요. 다만 이 추이를 보기 위해서 추가로 보기 좋은 데이터인 건데요. 사실 우리가 저점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시장을 잡고 싶다 할 때는 그 안에서 어떤 현상이 있을까를 저는 먼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상승장으로 접어들려면 그동안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야 하고 공급이 적어진다고 했잖아요. 공급이 적어지면서 전세가나 매매가가 반등해야 된다. 이거를 보면 흐름이 보이는 거죠. 2017년도부터 딱 제가 퇴사할 때가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쭉 하락장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평균 매매가와 전세가가 떨어진 와중에 점점 조금씩 이 강도가 반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다가 강도가 반등한 어느 시점부터는 가격이 상승 반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보면 내가 진짜 저점에 물건을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 거죠. 부동산 지인에서 설명하기로는 이 시장 강도가 0, 왼쪽에 보면 축에 0이 있어요. 네, 0이 보이네요. 이 0을 기준으로 상승과 하락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100% 맞는 것 같지 않지만 얼추 맞아요. 이 시점, 2019년 말 시점이 0, 울산 전체가 0이고 사실 가격은 좀 먼저 움직이는 그런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 2019년 말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그리고 강도가 이미 상승하기 시작한 강도가 절대값으로는 0 아래지만 점점 0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부터는 내가 타이밍을 잡으려고 섬세하게 그 지역을 파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건 또 울산의 전체 평균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심리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울산에 투자하고 싶으면 울산에서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좋은데. 그렇죠. 그러면 울산에서 가장 좋은 데가 어딘지를 이미 사전에 지역 분석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울산에서 좋은 지역은 남구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지인에서는 이 구별로도 동별로도 이런 똑같은 차트를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판단이 가능해요. 자, 아까 울산 전체는 2019년 말 정도 반전이 되는 걸 봤는데 남구 더 좋은 지역은 사실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이 전환이 좀 더 빨라요. 그러네요. 네, 이 가격이 2019년 상반기부터 움직였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울산이 주목을 받았던 곳 중 하나가 양동인데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가 있거든요. 또 좋은 동네에서 그 중에서도 더 빨리 가는 건 신축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네. 좋은 동네, 새 거. 그렇죠. 이렇게 대상을 계속 세분화해서 판단해보는 거예요. 양암동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 이 강도는 더 먼저 오히려 18년도 말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얘는 양암동이라는 동네는 울산 남구 중에서도 가장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이미 지역을 분석해놓고 차트를 계속 살펴보면서 진입 타이밍을 재보는 거예요. 또 추가로 이건 또 양암동 전체의 지표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신축에 가고 싶어 한다. 여기 또 추가 기능이 있어요. 이 상세 가격이라는 메뉴에 보면 연차별 시장 강도가 있어요. 이걸 오픈해보면 방금 봤던 멀티 차트 아래에 이 시장 강도를 아파트 연식별로 보여줘요. 이 부분을 쭉쭉 클릭해주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지울 수 있거든요. 5년 미만에 대해서 매매, 전세만 남겨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양암동이 쭉 하라고 있는 와중에 전체 강도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 중에 보면 2019년 2월쯤 한번 살펴보면 이때 아직 매매 강도는 그렇게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는 많이 올라와 있던 걸 알 수 있죠. 네. 그럼 이 시점이 전체적으로 보면 진입 타이밍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매매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강도가 반전하고 있다. 아직 매매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전세 강도가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저점에서 사서 전세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맞추기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투자금 적게 들고. 그렇죠. 그 이후로 시장이 반등하면은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지역을 분석한 상태에서 사람들 심리를 거꾸로 안 상태에서 데이터를 보고 그림을 맞춰보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호갱론어라는 프롭테크가 이 지도를 기반으로 아파트들 시세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프롭테크거든요. 네. 이 양암동을 보면 이때 당시 아까 그 신축 5년 이내 신축에 나왔던 아파트가 사실 이 울산 대연 더샵이에요. 네. 이 아파트가 시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우리가 예상했던 2019년 초쯤에 저 강도를 보고 매입을 했다면 그 이후에 당시에 4억대 가격이었지만 지금 10억에 가까운 그 시세가 되었거든요. 아, 정말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서 투자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재밌다. 네, 저는 데이터 약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 지역을 알고 난 상태에서 내가 투자 타이밍을 잡고 싶을 때
데이터를 아주 세분하게 쪼개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공급이 줄어드는 와중에서는 당연히 매매도 마찬가지지만 전세 세입자도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어서 전세 물건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저렴할 때 새 아파트 들어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도 중심지 새 아파트가 가장 먼저 소진이 되거든요. 그런 모습을 아까 시장 강도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실에서는 어떤 걸 확인합니까? 만약 지금 예로 들고 있는 울산이라면? 사실 아실도 이 호갱노노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이 지도를 기반으로 시세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타이밍을 잡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아실을 이용할 때는 이 왼쪽 아래에 보면은 이 매물 증감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아실이 좋은 점은 이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보여준다는 건데요. 왼쪽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추가로 오른쪽 위에 더보기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이 매물 증감을 들어가 보면 아실에서는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을 수를 파악해서 그래프로 보여줘요. 아까 봤던 울산을 보면 울산 남구였죠. 매매 전세 월세 중에 전세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거든요. 물론 이 앞에 안 보여서 그런데 이 앞에는 매물이 더 많았어요. 더 매물 많다가 2월쯤으로까지 해서 매물이 쭉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때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을 하니까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결국 이 공급 부족이 현실화 되니까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던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파악을 하는 게 내가 지금 샀을 때 매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내가 지금 세입자를 맞출 때 유리한 상황이냐 아니냐 그냥 판단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이게 좋은 부분은 단지별로도 볼 수가 있어요. 남구에서 야음동, 대연터샵 1, 2단지 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모수가 적기 때문에 데이터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프가 거치기는 한데 어쨌건 이 단지 자체의 물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뭐 2월에도 진입할 수 있었지만 추가로 7월, 8월 이럴 때 들어가신 분은 또 전세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전세 세입자를 맞출 수 있었겠죠. 좀 더 유리하게. 전세를 높게 세팅할 수 있었던 시기가 저 비어있는 시기였겠네요. 7월, 8월 그때면 실제 투자자들도 그래서 아마 많이 진입을 했을 것이라고 보이는 거죠. 잠깐 뜸했다가 밑에 보면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줄었다가 6월, 7월 돼서 또 많이 들어와요. 그러네요. 이 전세의 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알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때 진입을 해서 유리하게 세팅을 할 수 있었겠다. 제 투자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 할 때 이렇게 하시는군요. 울산을 예로 보여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찾을 거 관심 지역을 어떤 식으로 좀 찾아 나가야 될지 지금은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규제 때문에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미 시장의 흐름을 보고 앞으로 올라갈 만한 지역을 고른 다음에 타이밍을 재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미 울산, 부산, 전국의 각 지역, 청주, 천안 각 지역에 다 올라갔어요. 이미 반등은 시작됐고 사실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접어든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세분화해서 타이밍을 재는 시장은 또 아니에요. 이미 다 한번 뛰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넓히는 규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타이밍을 재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양극화가 돼 있어요. 자꾸 더 작은 지역, 만약에 더 오르지 않은 지역을 찾아서 같은 방식으로 하면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아직 오르지 않은 지역. 근데 거기까지는 제 투자 성향이 안 맞기 때문에 너무 작은 도시로 가는 건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게 제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방식을 지금을 써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나중에 또 어디선가 하락한 다음에 상승이 나온 지역이 있을 때 또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 되긴 하겠죠. 과거 뭐 천안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뭐 부산도 있을 것이고요. 그랬던 분위기에서 바뀔 때 그때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지금은 조금 전북 쪽에도 전주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전주가 올랐을 때 내가 못 잡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꽁 대신 닭을 찾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럼 전주가 올랐으면 익산? 주변에 익산이나 군산에서 타이밍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전주가 올랐는데 군산, 익산이 아직 안 올랐어. 그러면 군산, 익산에서 내가 타이밍을 잡을래. 그때 또 가서 활용을 하는 거죠. 인구수는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세요? 그 숫자로 딱 정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광역지자체,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해서 한 1, 2등 내에 있는 도시까지 정도 본다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느 부분은 뭐 30만이다, 어느 부분은 20만이다. 그게 정황을 놓고 있긴 한데 그게 딱히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1, 2등 정도 도시까지만 본다. 그 더 아래로 가는 것은 사실 그분의 리스크 경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투자하실 때? 뭐 지인도 좋고, 뭐 아실도 좋고, 호갱노노도 좋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타이밍에 관한 부분이고요.